옛날 어느 마을에 최대감이라는 부유한 양반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넓은 기와집과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지만 슬하에는 외동딸 최윤이 하나뿐이었어요. 최대감은 딸을 무척이나 아꼈고 윤희는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며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아가씨로 자랐지요. 그런데 어느 날 최대감이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남은 것은 윤희와 그녀의 어머니 이씨 부인 뿐이었어요. 우리 딸이 시집을 가면 나는 이 넓은 집에서 혼자가 되는구나. 이씨 부인은 고민 끝에 대릴 사위를 들이기로 했어요. 사위를 이 집으로 들이면 딸도 나와 함께 살며 집안을 지킬 수 있겠지. 이 소식이 퍼지자 많은 집안에서 사위감을 내세웠지만 이씨 부인은 신중하게 사위를 고르고 또 골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청년이 조용히 찾아왔어요. 그의 이름은 김도연이었는데 훤칠한 외모에 예의가 바르며 학식까지 갖춘 사람이었지요. 마님, 제가 최윤희 아가씨를 평생 아끼고 지키겠습니다. 그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고 윤희도 그의 모습에 호감을 가졌어요. 어머니, 이분이라면 저와 잘 맞을 것 같아요. 이씨 부인은 딸이 직접 원한 사윗감이라면 더 이상 반대할 이유가 없었어요. 결국 김도연은 대릴 사위로 이 집에 들어오게 되었지요. 결혼 후 김도연은 완벽한 사위처럼 행동했어요. 장모님을 깍듯이 모시고 아내에게 다정하며 집안일도 도와주었지요. 그리고 심지어 하인들에게도 친절했어요. 이씨 부인은 더없이 만족했지요. 이보다 더 좋은 사윗감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조금씩 이상한 기운을 느끼. 이씨 부인은 원래 집안 살림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자신이 놓친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장부를 정리할 때 늘 맞던 계산이 어긋나기 시작했고 창고의 곡식이 이상하게 줄어들기 시작했지요. 또한 하인들의 태도가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여제나는 모든 것이 그녀에게 보고되었지만 이제는 은근히 김도연을 의식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지요. 이 모든 변화는 사이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일어난 것이었어요. 그러나 김도연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신중하게 행동했지요. 이상하다. 이건 우연일까? 아니면 이씨 부인은 의심이 들었지만 딱히 증거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밤 이씨 부인은 잠이 오지 않아 마당을 거닐다가 우연히 부엌 근처에서 작은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래, 그 일은 조용히 처리해라. 장모님이 눈치채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녀는 순간 몸이 굳어버렸어요. 누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조심히 기웃거리자 그곳에는 김도연과 하인 중 하나가 서 있었어요. 김도연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장부를 다시 정리해라. 내가 맡은 것처럼 보이게 해야 한다. 그 말에 하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사라졌어요. 이씨 부인은 순간 가슴이 철컥 내려앉았어요. 저 녀석이 내게 들키지 않게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구나. 이제는 확실해졌어요. 김도연은 집안을 조용히 장악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씨 부인은 당장 이를 드러내지 않기로 했어요. 이렇게 교묘한 사람이라면 서둘러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지도 몰라. 그녀는 조용히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이씨 부인은 일부러 사위에게 중요한 부탁을 했어요. 사위야,
요즘 살림이 어렵다. 네가 장부를 정리해 주겠느냐? 김도연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어요. 그는 장부에 손을 대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거절할 수도 없었지요. 왜냐하면 장부를 거부하면 오히려 의심을 받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어요. 결국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요. 장모님, 제가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그날부터 김도연은 장부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는 몰랐어요. 이씨 부인은 이미 모든 장부를 따로 기록해 두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지요. 이제 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겠다. 그녀는 성급하게 나서지 않고 조용히 사위의 행동을 지켜보며 그를 조금씩 시험해 보기로 했어요. 며칠 후 김도연은 집안 장부를 손에 쥐게 되었어요. 장모님, 이제 제가 집안 살림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해 보겠습니다. 그는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장부를 넘겨받았어요. 처음엔 아무런 변화가 없는 듯 보였어요. 그러나 몇 주가 지나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창고에 쌀과 곡식이 조금씩 사라져 있었고 장터에서 들어오는 수익이 예상보다 줄어든 거였지요. 게다가 집안 살림을 맡던 하인이 갑자기 교체가 되었어요. 이씨 부인의 허락도 맞지 않고 말이에요. 이씨 부인은 이 모든 변화가 우연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도 김도연은 여전히 장모님 앞에서는 공손하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지요. 네가 직접 증거를 남기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너를 함정에 빠뜨려야겠지. 어느 날 이씨 부인은 일부러 사위를 불러 말했어요. 도연아, 장부를 정리하면서 곡식 창고를 살펴보았느냐? 김도연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예, 장모님. 어제 직접 확인했습니다. 창고의 곡식은 모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씨 부인은 이미 창고를 조사해 두었어요. 그리고 몇 자루의 곡식이 없어진 것도 확인했지요. 드디어 네가 거짓말을 하는군. 그녀는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면 다행이구나. 내일 아침 너와 함께 창고를 다시 살펴보자꾸나. 김도연은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평정을 찾으며 말했어요. 예, 장모님. 함께 가보지요. 그는 그날 밤 하인 한 명을 몰래 불렀어요. 지금 당장 창고에서 사라진 곡식을 다시 채워놔라. 내일 장모님이 확인할 것이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했어요. 그러나 그는 몰랐어요. 이씨 부인은 이미 그의 수를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다음날 아침 김도연은 태연한 얼굴로 장모님과 함께 창고로 향했어요. 장모님 보십시오. 모든 곡식이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씨 부인은 조용히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도연아, 나는 이미 사라진 곡식의 수를 기록해 두었다. 어젯밤에는 없었던 곡식이 어찌하여 갑자기 다시 생겼을까? 김도연은 순간 말을 잃었어요. 그러나 곧 태연하게 변명했지요. 아마 어제 하인들이 다시 정리하면서 창고에 있던 곡식을 잘못 배치한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이씨 부인은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연아, 그렇게까지 둘러댈 필요 없다. 이미 너의 계획은 모두 알고 있으니까 말이야. 그리고 그녀는 그가 하인에게 몰래 지시하는 걸 듣고 있었던 또 다른 하인을 증인으로 불렀어요. 아이, 도련님께서 직접 하인에게 시켜 창고에서 사라진 곡식을 다시 채워넣으라고 하셨습니다. 그제야 김도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장모님, 저를 오해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필사적으로 변명했지요.
그러나 이씨 부인은 더 이상 듣지 않았어요. 더 이상 변명할 필요 없다. 너는 이 집의 재산을 탐내고 있었고 천천히 나와 내 딸을 속이려 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 이씨 부인은 마지막 증거를 내밀었어요. 여기 네가 손을 댄 장부가 있다. 김도연은 깜짝 놀라 장부를 확인했어요. 그러나 그는 너무나도 교묘하게 돈을 빼돌렸기 때문에 자신이 들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씨 부인은 일부러 장부의 작은 부분을 바꿔놓고 그가 고치는 걸 기다리고 있었지요. 네가 바꾼 숫자는 여기 있다. 너는 이 집안의 돈을 조금씩 빼돌리며 결국 완전히 차지하려 했구나. 김도연은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장모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씨 부인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집에서 당장 나가거라. 너 같은 사기꾼을 사이로 둔다면 내 딸과 이 집안은 모두 망할 것이다. 결국 김도연은 모든 재산을 손에 넣으려는 계획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는 아무것도 손에 넣지 못한 채 그날로 짐을 싸서 쫓겨났어요. 윤희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나 어머니의 설명을 듣고 마침내 사위의 실체를 깨닫고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만약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영영 속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이씨 부인은 딸을 다독이며 말했어요. 사람의 진짜 속마음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 법이란다. 항상 눈앞에 보이는 것만 믿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씨 부인은 교묘하게 집안을 차지하려 했던 사위를 지혜롭게 내쫓았고 집안은 다시 평화를 되찾게 되었어요. 그러나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니었어요. 이제 이씨 부인은 딸 윤희가 겪었을 충격을 다독이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야 했어요. 또한 욕심 많고 간교한 사위를 완전히 내쫓았지만 그가 다시 돌아와 해코지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했어요. 이씨 부인은 이번 일을 통해 딸과 집안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계획을 실행하기로 했지요. 한편 김도연은 빈털터리가 된 채 쫓겨나고도 쉽게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어. 어떻게든 다시 돌아가야 해. 그는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며 다시 집안으로 돌아갈 방법을 모색했어요. 그리고 그는 교활한 계략을 떠올렸지요. 이씨 부인은 나를 의심하지만 윤희는 여전히 나를 미워하지 못하고 있어. 그는 윤희를 이용하기로 결심했어요. 어느 날 윤희가 마당에서 한숨을 쉬며 앉아있는데 멀리서 김도연이 찾아왔어요. 윤희야! 그녀는 깜짝 놀라며 벌떡 일어났어요. 당신이 어떻게 감히 여기로 왔어요? 김도연은 초췌한 모습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애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윤희야, 제발 내 말을 들어줘. 나는 그저 우리 가정을 잘 꾸리고 싶었을 뿐이야. 나는 돈을 탐낸 게 아니야. 우리 가족이 더 풍족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야. 장모님께서 진짜 오해하신 거라니까. 그리고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윤희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녀는 김도연이 한 짓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한때 남편이었던 사람이라 마음이 완전히 단단해지지 못했던 것이었지요. 그녀는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이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면 왜 장부를 속이고 하인들을 조종했어요? 김도연은 즉시 눈물을 닦으며 연기를 시작했어요. 그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장모님께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이 과했던 거야. 하지만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해. 그는 윤희의 손을 간절하게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장모님께 용서를 구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윤희 너가 도와줘. 나는 윤희 너밖에 없어. 윤희는 순간 망설였어요. 그러나 그녀는 곧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를 떠올렸지요. 겉으로 보이는 감정에 휘둘리지 말거라. 사람의 진짜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는단다. 그녀는 자신을 속였던 그가 다시 연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윤희는 천천히 손을 뿌리쳤어요.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나는 더 이상 당신의 말에 속지 않아요. 당신은 지금도 거짓 눈물을 흘리며 내게서 마지막 기회를 얻어내려 하고 있어.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바보가 아니야. 김도연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어요. 윤희야, 그게 아니야. 그러나 윤희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선언했어요. 나는 어머니께 배웠어.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당신은 처음부터 이 집안을 노리고 접근한 사람이었어. 난 당신의 말에 속지 않아. 이제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그녀는 문을 열어 하인들을 불렀어요. 이자를 당장 내쫓아라! 하인들은 망설임 없이 김도연을 끌어냈어요. 그는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어요. 안 돼!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윤희야! 제발! 한 번만! 그러나 윤희는 단호한 표정으로 등을 돌렸어요. 김도연은 결국 윤희한테도 버림받으며 영영 그 집에서 쫓겨났답니다. 그날 밤 윤희는 어머니를 찾아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저 오늘 큰일을 해냈어요. 김도연이 다시 돌아와서 저를 속이려 했지만 이제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씨 부인은 딸을 바라보며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이제 네가 참으로 성장했구나. 그녀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다시 한번 기억하거라. 사람의 본성을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 네가 누군가를 선택할 때는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아야 할 것이다. 윤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이제 저는 더 이상 쉽게 속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어리숙했던 과거에서 벗어나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게 해서 윤희와 이씨 부인은 다시 평온한 삶을 되찾게 되었지요.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도 쉽게 속지 않을 강한 사람이 되었어요. 한편 김도연은 마을에서 완전히 추방되었어요. 그는 새로운 마을로 가서 다른 부잣집을 속이려 했지만 이미 그에 대한 나쁜 소문이 퍼져 있었어요. 저자는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기꾼이다! 그는 결국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한 채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윤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요. 그녀는 한동안 결혼을 서두르지 않고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기로 했어요. 그녀는 이제 어머니가 가르쳐준 지혜를 품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줄 아는 여인이 되었지요. 그녀의 이야기는 오랫도록 전해졌어요.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이렇게 말했지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아야 하고 진짜 가치는 탐욕이 아니라 정직함에서 나오는구나.